자, 오라클 서버하고요. 예, 이 그 오라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다 받았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일단은 자, 우리 교재에 같이 한번 볼게요. 설치하는 자,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실제 이제 설치하는 부분이 1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개념하고 뭐 그런 것도 설명되어 있어요. 일단은 이제 교재 1장이니까 한번 볼게요. 설치를 하는데 제일 앞부분에 보면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DBMS 용어 설명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데이터가 뭔지 정보가 뭔지 거기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한번 읽어 보시고요. 제가 읽어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9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파일 시스템이 예전부터 DBMS가 나오기 전부터 사용했던 건데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고 검색하고 하려 그러면 파일 시스템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 직접 다 코드를 다 작성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번거롭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단점도 있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DBMS가 나와서 이제 이 직접적으로 파일 시스템을 쓰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DBMS도 내부적으로는 파일이라는 거 씁니다. 여러분들 폴더하고 파일 개념 아시죠? 뭐 이 그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는 이 파일 개념을 써요. 쓰는데 이 외부한테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처리되는 거를 알 필요 없도록 그렇게 이제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뭐 19페이지 하단에 뭐 이렇게 보면은 뭐 파일 시스템 방식 해가지고 뭐 이런 그림이 나오죠. 뭐 학사 프로그램, 장학금 신청 프로그램 이렇게 쓰면 학사 프로그램은 학사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장학금 신청 프로그램은 장학금 신청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을 것인데 이걸 이제 프로그램마다 각각 분리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은 학사 프로그램, 일단 이제 장학금 신청 프로그램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보면은 학생이 그 밑에 뭐 설명에 간단하게 학생의 재학 상태를 관리하는 데이터가 응용 프로그램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미 학생은 만약에 졸업이나 휴학을 했는데 다른 한쪽 장학금 주는 쪽에서는 야, 이 학생 성적 되네, 장학금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설명한 거고요. 이거는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가 중복이 되고 이제 그 별도로 이제 관리가 될 때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21페이지에 보면 DBMS를 사용한 데이터 관리라고 보면 밑에 그림만 일단 볼게요. 그림 보시면 응용 프로그램이 제일 좌측에 있고요. 제일 우측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가 모여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응용 프로그램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바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DBM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를 통해서 이 응용 프로그램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무슨 시스템 이런 거 이게 DBM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정한다.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에서 DBMS한테 뭔가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일을 시켜야 되느냐? 일단 연동이 되어야 되고 연동이 된 이후에는 SQL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령을 사용해서 DBMS한테 작업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뒤에 이제 22페이지에 파일 시스템 방식의 문제점이 쭉 나오죠. 데이터 중보 응용 프로그램에서 개별 데이터를 직접 관리,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쓰는 방식이 각기 다름, 데이터 특정,
데이터가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종속되므로 응용 프로그램을 변경하면 기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요런 이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DBMS를 통해서 요런 이제 문제들을 다 이제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 23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데이터 모델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계층형 데이터 모델이 있고요. 요 계층형은 쉽게 이제 트리 구조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층형. 우리 그 조직도 같은데 보시면 트리 구조로 돼 있죠. 제일 꼭대기가 누구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이제 사장님 있으면 밑에 또 이렇게 또 뭐 부장이 있고, 그 밑에 또 과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2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이 계층형 데이터 모델입니다. 이게 뭐 딴 거 아니에요. 딴 거 뭐 그렇게 막 그 어렵고 그런 거 아니네요, 그죠? 그냥 우리가 자료를 관리할 때 이런 그림 형태로 자료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쪽에는 생물이 있고, 생물 밑에는 동물과 식물과 미생물이 있고, 또 동물에는 포유류가 있고, 파충류가 있고, 양서류가 있고, 점점점 기타 등등 다른 게 또 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관리할 때 이렇게 계층적으로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모델이라는 게 어떤 이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식.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하고 표현하고 이제 하는 이런 방식 중에 계층형 데이터 모델은 요런 트리 구조, 계층형 구조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구나. 그럼 밑에 네트워크 모델은 뭐예요? 망이죠, 네트워크가. 그 그림만 보시면 보통 이제 노드라고 하는데, 링크와 노드라고 하는데,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보시면은 선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사각형 하나당 다른 사각형으로 가는 선이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를 이제 링크라고 그러는데, 요런 구조를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하잖아요. 인터넷이 요 네트워크 구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터넷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목적지로 가는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그림처럼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한 목적지로 갈 때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서울로 갈 때 길이 하나밖에 없느냐? 아니죠. 길이 많습니다. 국도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그죠? 뭐 다른 지역을 통해서 가는 것도 있고, 길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인터넷에서 이런 망구조, 네트워크 구조를 쓰는 이유가, 한쪽에서 네트워크가 끊어진다. 그러면 통신 두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신 두절이 되면 다른 쪽으로 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터넷이. 한쪽에서 정지됐다고 해가지고 전체가 다 정지되느냐? 그게 아니고, 한쪽에서 망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가지 없어. 다른 쪽 라인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이 이제 이런 네트워크 구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것도 이제 그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이라고 해서 요런 이제 그래프 구조라고 그러죠. 요런 이제 네트워크 형태의 이제 데이터 모델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좀 굵은색으로 객체 지향형 데이터 모델도 나오고요. 객체 지향형 데이터 모델은 객체 지향이라는 그런 이제 개념을 사용을 하는 거죠. 객체 지향형 그 모델에 대한 그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 1980년대 후반에 이제 등장한 객체 지향 데이터 모델. 자, 요거는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객체 개념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모델이다. 객체에 대해서는 자바나 C# 하실 때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객체들을 이제 DBMS로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개념들로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고 해서 그 25페이지 보면 표 형태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관계형 이제 이 관계형은 1970년도니까 객체 지향형은 1980년이죠. 그래서 객체 지향형보다 관계형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신이라고 하면 객체 지향형이 최신인데,
그러니까 관계형 모델 데이터 모델 나오고 그 다음에 객체 지향형 데이터 모델 나오고 객체 관계형 모델 나오고 이런 게 되는데 현재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입니다. 관계형. RDBMS에서 R이 레이셔널 그러니까 관계를 의미하는 레이셔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대한 이제 설명이 쭉 나오고 26페이지에 그걸 보시면 릴레이션이라고 해서 테이블 얘기하는 거죠. 예, 개념적으로 이제 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릴레이션 안에는 이제 그러니까 튜플이라고 하는 거로 이제 이렇게 지금 여러 튜플로 지금 이제 릴레이션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시간에 뭐 이렇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 표로 뭐 엔티티, 애트리뷰트, 릴레이션십 이런 이제 관계, 개체와 속성, 그다음에 이제 관계에 대한 그런 이제 용어도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볼게요. 개체 엔티티 돼 있는 거는 표입니다. 26페이지 가운데 표 보시면은 개체는 여기서는 엔티티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화하려는 사물, 개념, 정보의 단위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개념과 대응하며 테이블은 릴레이션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뭐 테이블, 릴레이션 뭐 이런 용어 같이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속성, 애트리뷰트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개체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가장 작은 논리적인 단위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종류, 특성, 상태 등을 정의하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열, 컬럼, 그러니까 컬럼, 열, 뭐 필드, 뭐 항목, 아이템,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위에 그림에 보시면 부서 코드, 부서 이름, 위치 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열이죠, 열. 컬럼, 애트리뷰트.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관계, 릴레이션십이 나오는데 요 릴레이션십 관계에 대한 설명이고요. 개체와 개체 또는 속성 간의 연관성을 나타낼 때 요런 이제 관계를 쓰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 간의 관계를 웨리키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아, 얘가 왜 관계 하느냐 하면은 이제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저장할 때 테이블을 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테이블하고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부모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와 자식 테이블의 포닝 키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 개념을 쓴다고 해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계형 DBMS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그 외에 이제 특성 같은 것이 나오고요. 용어 또 설명인데 27페이지에 NoSQL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요 NoSQL은요. 그러면 SQL이라는 걸 어떤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한테 뭔가 일을 시킬 때 쓰는 그 명령어구나 알겠는데 NoSQL 부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SQL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약자인데 아래쪽에 나론입니다. 나론인데 나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이제 의미죠. 여기 지금 약자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없네 이 페이지는. 네, 나론이 있네. 가운데 저기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있고 거기 밑에 보면 NoSQL을 Not Only SQL이라고 합니다라고 용어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QL뿐만 아니라 뭐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뭔가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자 해놓은 게 이제 NoSQ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28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용어 설명, SQL에 대한 용어 설명, 뭐 그 29페이지 보시면 표에 DQL, DM, 우리가 DML, DDL, DCL 이런 거 배웠는데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죠. TCL도 있고 그죠? 이렇게 세분화를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실습할 때 교재에 다 SQL인데 DQL은 데이터 쿼리 랭귀지라고 되어 있죠.
예, 요거는 이제 RDBMS에서 예, 저장한 데이터를 원하는 예, 방식으로 조회하는, 그러니까 셀렉트에 관련된 SQL 문장입니다. 예, 조회하는 건데 좀 많은 부분, 조회하는 부분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DML 이런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에서 테이블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수정하라, 삭제하는 명령어. 그 다음에 DDL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해서 RDBMS에서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테이블을 포함한 여러 객체를 생성, 수정, 삭제하는 명령어. TCL은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DCL 배웠죠.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데이터 사용 권한과 관련된 명령 SQL이 이제 DCL이고요. TCL이라고 또 이렇게 나누는 게 있는데 요거는 앞에 트랜잭션입니다. 예, 그래서 트랜잭션 데이터의 연구, 저장, 취소 등과 같은 명령어 SQL이 이제 요 TCL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 32페이지에 여기 이제 2장이네요, 그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키에 대한 거 이런 시간에 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긴 했는데 그 32페이지 그 가운데 그림이 이제 표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네, 이걸 테이블 릴레이션이라고 앞에 개념 쪽에 설명할 때는 릴레이션이라고 했는데 표죠, 표 형태 행과 열로 되어 있는 거, 그죠? 네. 그래서 그 그림에도 그 테이블 전체 테이블은 행과 열로 구성이 된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행이 뭔지, 그래서 32페이지 제일 밑에 한 줄 전체를 행이라고 그러죠. 로우, 레코드, 예, 튜플이라고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열은 뭡니까? 예, 한 칸 한 칸을 세로 방향으로 뭐 학번열, 이름열, 뭐 학과 코드열, 예, 그 왼쪽에 있는 전체 테이블에서 예, 그죠? 각 칸에 해당하는 게 컬럼이라고도 하고, 애트리뷰트, 뭐 열, 뭐 아이템, 항목이라고도 하고요. 예, 뭐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열이다. 그 다음에 34페이지부터는 키에 대한 설명인데, 예, 기본 키가 뭔지, 보조 키가 뭔지, 예, 그 34, 35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키. 그 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 키는 여러 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로 한 테이블 내에서 중복되지 않는 값만 가질 수 있는 키를 얘기한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런 시간에 한번 보긴 봤는데 설명도 드리긴 했는데, 그 다음 이제 보조 키는 자, 대체 키라고도 하고 후보 키에 속한 키다. 그래서 후보 키 중에 기본 키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키를 우리 대체 키 혹은 이제 보조 키라고 합니다. 예, 그런 이제 개념을 밑에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예, 개념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페이지 이제 외래 키, 포링 키 혹은 참조 키라고 합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값을 참조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외래 키 개념을 아셔야 이제 관계 설정하는, 예, 그런 것도 이제 이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학생 정보 테이블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어떤 값을 이렇게 참조를 하는 화살표를 이렇게 걸어 놓은 거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데이터 중복에 대한 설명도 37페이지에 뭐 이렇게 같이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중복이 됐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단점들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뭐 이런 부분은 다음에 실습하고요. 시간 좀 남으면 한 번 더 뭐 세부적으로 보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9페이지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복합키라고 해서, 예, 컴포짓 키라고 돼 있죠. 예, 복합키는 여러 개의 열을 조합해서 기본 키 역할을 하게끔 만든 키를 복합키라고 합니다. 용어니까 이런 거는 뭐 시험 같은데 이렇게 이제 용어 정리해서 이렇게 하실 때는 요런 이제 용어를 아셔야 되겠죠. 뭐 기본 키가 뭐고, 보조 키가 뭐고, 뭐 대체 키가 뭐고, 복합 키가 뭐고, 이런 것들, 예, 외래 키가 뭔지. 자, 그 다음에 41페이지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대해서 이제 요 버전별로 이렇게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 오라클 프로그램에 대한 버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뭐 설명을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 자료형에 이렇게 보시면 오라클에서 그 자료형을 프로그래밍 랭귀지처럼 쓸 수가 있는데 그 우리가 앞에서 그 필드라고 그 부르는 애트리뷰트 있죠, 그죠? 속성 거기 이제 들어가는 값이 어떤 이제 자료형을 가지는지 자료형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표에 앞부분만 보시면 바캐릭터 2 m 바차라고 하고요. 그냥 바차, m 바차 2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다음에 이제 넘버, 데이트, 캐릭터, 블랍, 클랍, 제이슨, 그러니까 요런 이제 자료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뭐 문자열 같은 거 다룰 때나 m 바차 뭐 이런 거 한글 이제 들어가 있을 때는 뭐 이런 거 쓰고요. 이제 숫자 같은 경우에는 넘버 타입을 씁니다. 그래서 정수 실수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제 날짜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타입. 그 다음에 뭐 블랍이라고 해서 보통 그 뭐 데이터 중에 멀티미디어 데이터 같은 거는 블랍 같은 거 씁니다. 클랍 같은 경우는 텍스트인데 아주 큰 텍스트. 예를 들어서 뭐 신문사에 그 신문 한 장에 들어가는 텍스트 엄청나게 많죠. 잡지사에 잡지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 많잖아요. 텍스트를 많이 이제 담아야 되는 그런 자료형. 제이슨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이 기종이나 이제 같은 기종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의 이제 객체 타입인데 요거를 이제 데이터 타입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타입에 대해서 설명이 쭉 뒤에 나오고 그 객체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는 이제 엔티티라고 되어 있죠. 오브젝트도 뭐 객체인데 엔티티라고 하면 객체라고 한글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뭐 객체라고 좀 지금 여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설명은 엔티티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그래서 44페이지에 그 표에 보시면은 테이블 자 객체에 해당하는 게 어떻게 있느냐 테이블도 객체고 인덱스도 객체고 뷰도 객체고 시퀀스도 객체고 시노님도 객체고 프로시저도 객체고 함수도 객체고 패키지도 객체고 트리도 객체다. 그래서 오라클에서 만들 수 있는 객체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PL/SQL이라고 44페이지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PL/SQL 되어 있고요. Procedure Language Extension to SQL 되어 있죠. 요게 이제 뭐냐면 실제 이제 SQL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듯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그 데이터 처리를 할 때 굳이 다른 외부 뭐 C나 자바나 뭐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 내에서 데이터 처리할 때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또 이렇게 PL/SQL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하면 PL/SQL 그 보면은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SQL 구문과 PL/SQL을 사용한 프로그래밍 모듈을 일컫는데 PL/SQL을 사용하면 변수, 조건문, 반복문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는 요소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도 있고 SQL 구문만 사용하는 것보다 수준 높은 데이터 관리 기능을 추가로 구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하는 것처럼 막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제 실습을 해보셔야 이제 아는 거죠. 자, 됐고요. 그러면 앞에 지금 2장까지 설명이 다 끝났고요. 그 3장부터 사실 이제 실습 설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3장부터는 요 실습 그 설치하는 걸로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